음,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희망도서관 대표 이창준이고요. 자주 제가 수요일 날 그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다른 분들 강의하시라고 시간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마이크 잡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특별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퓨처 셀프,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특별히 또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책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읽고 나서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제 5년 꿈 중에 새로 제가 추가한 게 있는데요. 어, 정말 다른 사람의 꿈을 도와주는 진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그 노하우들을 이 시간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책은요, 3년 베스트셀러이고요. 잠깐만요. 자, 이 책은 굉장히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책 읽기 전에 제가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바쁘면서 일에 진전이 없을까? 네,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고도로 훈련할 수 있을까? 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믿음, 꿈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거든요. 근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에너지보다는 삶의 문제에 매여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고도로 훈련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왜 사람들은 꿈을 가지면서도 탁월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가? 저희가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맨 오케이. 처음 저희가 배우는 어, 품성이 결정이거든요. 오케이, 여기 삼겹살. 열정에서 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선포하고 이렇게 꿈 선포하고 아침마다 꿈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은 저도 매일 그 꿈을 세 번 이상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치는 거 그걸 계속 제 자신에게 요구를 하고 날마다 꿈을 선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꿈을 선포하고 내가 5년 후에 이루어야 할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책들이 꿈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꿈을 선포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어, 기대하는 만큼 또 책에서 서술한 만큼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꿈 있으신가요? 자,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나 5년 꿈 있다. 5년에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나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5년 꿈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예, 우리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네. 야, 우리 안정선 우리 선배님 한번 5년 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혼자 또 진짜 담대하게 또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요. 제 5년 꿈은 그때는 아마 진행 중일 것 같아요. 5년 안에 석사는 내년에 졸업하겠죠. 이제 박사 과정까지 끝마치는 게 제 꿈인데, 5년은 박사 과정을 하고 있겠죠. 네, 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네, 원년 박사. 네. 네. 저는 그 5년 꿈을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500개의 희망도서관을 세우기. 10억의 기부를 받고 기부하기. 그리고 1000명의 독서리더 훈련하기. 이 꿈 할 때마다 현재 제 삶과 거리가 많이 있어 보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오는데 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이 성취를 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예, 꿈이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이 성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황당한 꿈 꾸지 말고 좀 도전적 꿈을 꿔라.
도전적 꿈이라는 것은 황당한 꿈과 도전적 꿈의 차이가 뭐냐면요. 도전적 꿈은 막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꿈은 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저는 약간 황당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 황당한 꿈이 지금 여기 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는데, 근데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과 지금 이 꿈을 꾼 지가 3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요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자, 책 처음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미스터 비스트. 그래야 직접 제가 찾아봤어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유튜버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6개월 뒤에 자기가 유튜버로서 어떻게 성공하겠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2년 뒤에, 그리고 5년 뒤에 자기는 어떤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이제 미래의 자신을 호출해서 6개월 뒤에 자기는 자기가 지금 퓨처 셀프죠. 이 책에 나온 대로 미래의 자기와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자기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6개월 뒤에 업로드 하도록 설정을 해요. 예약 설정을 하는 거죠. 1년 뒤에 그리고 2년 뒤에 그다음에 5년 뒤에 자기가 어떠한 유튜버 그다음 구독 수는 몇 명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미래의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유튜브로 예, 예약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게 대박이 났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버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죠.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면요. 2억, 음, 2억 7천 역시 실천. 와, 2백만인가요? 2억 명, 어, 거의 3억 명이에요. 3억 명.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아, 꿈을 꾸고 미래의 자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저는 이런 책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한 책. 그리고 A, B, C, D 따라오면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책. 이런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엄청나잖아요. 미래의 자신과 만나서 그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루하루 이끌어 가며 결국에는 3억 명 가까운 팔로우 수를 만듭니다. 유튜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 검색해 하셔가지고 한번 구독까지 안 하셨더라도요.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자신과 만나는 것과 우리가 그냥 미래를 꿈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의 구성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트 1은 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과거의 부정적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어, 몇 가지 딱 와닿는 단어들이 있지 않아요? 몇 가지 와닿는 단어들이 과거, 부정적, 사소한, 시급한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미래와의 단절, 근시안적, 예,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 이런 단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키워드는 뭐죠? 미래의 나죠. 미래. 네, 미래의 나예요.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의 나예죠. 미래의 나. 이 키워드죠. 미래의 나가 현재를 이끈다고 합니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트 세 번째는 미래의 내가 되는 유지곡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현실에 맞게 목표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목표 세우지 말라는 거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자,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일단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보라고 제가 파트 그냥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과 행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일탈 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하래요. 그랬을 때 현재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이란 말보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또 다른 말로 바꾸자고 한다면은 대화를 한다, 만난다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 나와 현재 나 어떠세요? 자, 10년까지 갈 필요 없고요. 5년 전 나와 현재 나 같은 사람이에요. 5년 전에 내가 추구했던 거, 5년 전에 막 그렇게 마음 매달파면서 막 간제 원했던 거, 5년 전에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거, 5년 전에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때의 생각 어떠세요? 5년 전에 여러분 어디 있으셨어요? 그때 나와 현재 나 어때? 많이 같은가요? 다르죠? 달라졌어요, 저는. 예. 많이 달라지지 않았었나요? 만약 5년 전에 나를 호출해 가지고 내 앞에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 피부는 좋고 더 젊겠죠. 그죠? 근데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요? 가끔씩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옛날에 썼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시시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얻고자 했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5년 전에 나와 현재 나는 다른 나예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졌어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달라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도 심지어 직업도 달라진 경우도 있죠. 가치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5년 후의 나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의 나와 5년 후의 나는 별 차이가 없는 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다고요? 완전히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미래 나는 오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일단은 전제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목표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5년 전에 나와 현재 나와 다르듯이 미래에 내가 처한 환경은요. 현재 나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미래의 나는 새로운 취미도 가질 거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거고요.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배웠고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와 만나는 시간 혹시 가져보셨나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미래의 나와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보통 우리가 꿈을 상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꿈을 상상해라. 우린 여기에 머물러죠. 근데 이 책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래의 나를 호출해서 미래의 나와 만남을 가져라. 어, 혹시 과거의 나와는 혹시 만나보셨나요? 오늘 만나봤어요. 오늘 만나봤어요. 예. 네. 예. 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소년이었어요. 체구가 너무 작아서 체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좋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것만큼 내가 활동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데 스스로를 보면서 작아지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를 가볍게 보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넌 안 돼. 그냥 얘가 뭔가를 하면 이미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게 상처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뭘 했냐면 사각틀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에게 넌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근데 혼자 가지는 이 취미를 가진다고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히냐면 아 나는 자라서 만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게 자라온 환경이 난 안 돼. 이게 너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에 엄청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만화를 그려서 연재하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은 나에게 뭘 한 것이? 신은 나에게 도대체 뭘 허락한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취미인 만화 그리는 것도 포기를 하려는 순간이 찾아오고 이제 그만두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제 모든 걸 포기하자. 손님된 그 상처 많은 소년이 나의 이런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찾아온 거지? 이걸 생각하게 됐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것이 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내 상처는 뭐였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했냐면 어릴 적 상처 많고 무시당하고 억눌림 당했던 그래서 집에 혼자 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릴 적에 자한 거죠.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어른이 된 소년이 사각 프레임 안에다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집에 와서 홀로 울고 있던 그 어린 소년, 어릴 적 자기의 모습에서 자기를 떠나지 않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려주고 싶어요. 친구를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각 프레임 안에 어린 소년이 등장하고 이 어린 소년은 조그마한 소년,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누가 보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야. 이런 아이가 등장을 하고 이 아이의 옆에서 언제나 그를 응원해주는 친구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고양이 로봇입니다. 그 고양이 로봇이 능력 없는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만의 보석이 있어. 그 만화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응원해 주세요. 네. 자, 이 짧은 영상 어떠셨어요? 느낌이? 또라이몽 다 보셨죠? 영상 보셨죠? 또라이몽. 너무 네. 재밌잖아요. 또라이몽 너무 재밌는데요. 이 영상 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을 잘 묘사한 것 같아서요.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 영상에서 결정적 변화의 순간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이 작가의 결정적 변화가 어디에서 와요? 포기했을 때? 만남. 그죠? 만남이죠. 음. 뭐냐면 누구를 만나냐면 현재 내가 과거 상처받고 부정적인 평가에 짓눌려 있는 옛날의 자기를 만나요. 이걸 갖다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직면한다 그러죠. 대면한다 그럽니다. 과거의 자기, 어렸을 때 자기, 힘없는 자기를 이제 지금 현재의 내가, 큰 내가 만나면서 선물 하나 주죠. 누구를 줍니까? 또라이몽이라는 어,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 그런 기계 고양이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지지해줘요. 실은 이 도라에몽이 누구예요? 미래의 자기. 그죠? 미래의 나잖아요.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힘이 있고 그 어렸을 때 보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내가 그 과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츠려 있는 그 자기를 고양이 로봇이 되어서 괜찮아. 너 안에 보석이 있어.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배우면서 뭐 하게 되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현재의 힘을 얻어요. 내면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자, 이게 지금 누구와의 만남이죠? 내가 과거의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현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끔 거울을 딱 보는데 너무나 낯선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가끔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낯선 거야. 넌 누구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만날 기회도 없이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껍데기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일기를 쓰라 그러죠?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스스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만남이 없는 인생은요, 굉장히 메마르고 굉장히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만나는 사람은요, 직면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봐. 그죠? 스스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좀 빠져나와서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도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털털 털어버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만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어떤 내가요? 오늘 이 영상 봤던 거 거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안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룬 내가 오늘의 나를 만나서 나를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선포하고 나는 그 꿈대로 목표를 세울 거야. 이거하고는 약간 뭐죠? 차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명이 넘는 그런 유튜브 팔로워가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봤었던 그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도를 해요. 그런 시도를 어떻게 하지?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시도를 해요.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저에게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결국 뭐가 미래의 자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는 내 삶의 동력이 되고요. 미래의 나는 지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고 필연적인 존재이지만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누가요 결정해요? 그 미래의 나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나를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 현재의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미래의 나가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끊임없이 실패해도요, 괜찮아. 너는 이미 다 이루고 이미 정상에 서 있잖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미래의 나는 진실해야만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하고 만나야지만이 실질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의 크기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 작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더라도요. 뭐가 이루어져요? 작은 결과만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상세할수록 달성하기가 쉽다. 이 말은요. 미래 내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것이 형상화되면은요. 그 형상화된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라 이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내가 더 분명할수록 현재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의 말, 위로, 격려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법은 단순히 꿈만 꿔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전엔 제가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 꿈이 오늘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탁월한 지지자가 나를 전폭적으로 서포팅을 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탁월한 지지가 누구죠? 미래의 나죠. 나를 전폭적으로 서포팅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컨트롤할 수 없죠. 올바른 방향을 해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는 조절은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버거워요. 왜요? 매일마다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
환경 가운데 환경이 나에게 주는 정보가 있잖아요. 너가 나이 들어서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상황 가운데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내가 또 내 꿈 말고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꿈을 설정하고 막 조절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 뛰어나가는 데는요,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도 쉽게 넘어지고, 목표를 세웠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딴 길로 가기도 쉽고 다른 것에 매이기도 쉽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래는요, 내가 쉽게 만들 수 있대요. 현재는 제한 상황이 많은데 미래는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미래가 오는 날을 이끌게 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꿈과 미래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코칭을 배워보시고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칭. 예. 자, 코칭을 접하면 코칭 질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코칭 질문이 있잖아요. 코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탁월한 도구예요. 특별히 여기 현대 사회에서. 왜냐하면은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나아갈 방향성도 전략도 짜게 하잖아요. 코칭 질문 중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코칭 그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은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한테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조언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 있어요. 혹시 이런 질문, 코칭 질문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기 한계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이디어를 잘 내지 못해요. 그때 또 해주는 이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코칭 받으면서? 네, 저는 코칭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했었거든요.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 닿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해보는데도 이 질문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안목과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10년 뒤에 내가 지금 당신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인 당신이 인생을 많은 살고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된 당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 줄 것 같으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줄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컸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코칭이더라고요. 근데 코칭을 한순간에 그 뭐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매일 누구한테요?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내가 나를 코칭하고 아이디어 주고 넘어졌을 때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지해 준 사람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사람 있으세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요. 나에게 진짜 관심 갖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의 마음 깊이 있는 감정까지도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래주는 사람들은 있죠. 그죠? 근데 나보다도 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성공과 나의 잘 될 것들을 지지해주고 인증해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있으세요?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도요. 서로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걸 잘 못해줄 때가 많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은요. 누구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나 자신부터요. 저는 제 일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요. 고독한 존재예요. 그죠? 정말 고독한 존재인데 이 고독한 존재가 결국 아무도 내 주변에 뭐 아무도 나는 알겠지만요. 정말 나를 나처럼 이해해주는 사람이요, 사람. 예, 사람이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퓨처 셀프는요,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내가 나의 코치가 되어주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미래의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그 미래의 나와 뭐 하는 훈련?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이 책에 간단한 아주 심플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과 좀 뭐 바쁘잖아요. 난 그 가장이잖아요. 막 바쁘고 잘 못 챙겨주고 그러는데 미래에 나가 미래에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 딸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미래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 딸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앞으로 시간이 없어. 지금 잘해줘. 지금 좋은 추억을 만들어. 그러니까 딸이 놀아주려고 했는데, 놀아달라고 했는데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막 짜증이 나는 그 이 상황을 싹 바뀌어요. 그래. 10년 뒤면 딸은 없으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미래에는 없지. 그러면서 이 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놀아주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예,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내가 오늘에게 조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이건 코칭이에요, 코칭. 예, 코칭입니다, 코칭. 예, 코칭이에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아이디어주고. 예, 그래서 미래를 저희는 만나고 미래 나를 만나고 미래 나 대화해서 미래 나가 나를 오늘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가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간단하게 그 전략들 이야기하면 미래 설계해라 그래요. 설계할 때는 세계를 초과하지 말아라. 예, 세계 초과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비슷비슷한 목표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게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세계 넘어가면 집중력 떨어져요. 예, 보니까 제가 희망도서관 계획을 세웠어도 세 개 이상 세웠던 계획들은요. 대부분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세 개 넘어가지 말래요. 그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세 개는 세우래요. 예,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세 개를 세우세요. 그래서 절제 기술인데요.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신이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예, 이거는 프랑스 작가 생텍 그 쥐페리 예, 그 어린 왕자 썼던 이분이 했던 이야기예요.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5년 목표예요. 21년. 이번에 5년 목표. 5년 목표를 가족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그리고 책은 좋은 책 출판하고 판매량 늘려 작가로서 경력 10배 높이기. 재정은 어, 순자산 10배 늘려서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력 확보하기. 예, 이렇게 그 5년 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년 후 자신과 대화하고 나의 5년 후의 목표를 3개를 한번 적어보시고 5년 후의 목표를 3개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들 목표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해야 되죠. 그래서 6개월 뒤에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6개월 뒤에 나에게 5년 뒤에 나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5년 후에 내가 오늘 사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예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도록 그러면은 5년 후의 목표가 가슴 뛰는 목표가 돼야 되겠죠. 단순하게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목표라면은 뭐 굳이 코칭을 하든 안 하든 뭐가 문제 그냥 좀 열심히 있는 지금 패턴대로 살아가면 될 거야 하는 수준 목표 삼지 말래요. 예. 그래서 저 이 목표를 세울 때는 어떤 목표냐면은 과격한 시도 그러니까 정말 과격한 시도를 할 수, 잠깐만 실패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실패해서 어, 얻어질 수 있는 그냥 실패 않고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이 프로세스대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래요. 그래서 이 파킨슨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년 걸릴 일을 난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파킨슨 법칙은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영국의 군대 지출이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대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조직이 있으면은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죠. 2차 세계대전 끝났으니까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다 그대로 예, 그 확장되어 간대요.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어 2차 세계대전 때 뭐 100이라는 그 재정을 썼다 그러면 20이라는 재정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을 줄이지 않으면요 100을 다 쓰게 돼 있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느슨하게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시간 소모해가지고 돼요. 근데 3개월 만에 끝내겠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 결심을 하면은요, 10배의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 10배 성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절제 중에서 명료함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이 명료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여기서 팁을 줍니다. 뭐 어떤 팁을 주냐면요.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네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신에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친구에게 요청하고 누구에게든지 요청하고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하라. 왜냐하면 큰 꿈일수록이요. 혼자 이루지 못하거든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청하래요. 내 꿈이 이건데 도와줄수록 요청하래요. 예, 이번에 제가 그 모금 전문가 학교를 등록하고 과정을 밟았습니다. 모금 전문가 학교 과정 밟으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모금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모금의 진짜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까? 이 기부하는 사람들 리서치를 했대요. 근데 기부하는 사람 리서치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기부가 좋았고 좋은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뭔지 아세요? 요청해서. 이게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기부를 왜 했냐? 요청해서 했대요. 요청하니까 기부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요청하니까 기부를 하는구나. 아, 요청하니까. 야, 그래서 비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청해야죠. 담대하게 요청하시고, 담대하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광범위하게 요청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수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이 어려운 말 한마디.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예. 여러 가지 이 책에 소개된 다른 팁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남은 여러분 책 읽으면서요. 한번 보시고, 품성 가치 카드에 환대가 있습니다.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예, 감사의 환대가 있습니다. 실은 이 환대, 셀프, 아니, 퓨처 셀프를 보면서 환대라는 단어가 이 가치가 생각이 났어요.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환대한다. 이미 다 성공을 이루고 이미 전문가가 되었고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내가 오늘의 나를 환대한다. 아까 오늘 봤던 영상처럼 과거의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것처럼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환대하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환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미래의 나에게 향해 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환대를 뭐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환대를 요청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도움을 구하는 데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심령이 내면이 약한 사람은요.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말도요. 용감한 사람이 있고 내면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도와주라는 말을 정말 못했어요. 근데 해야 되겠더라. 왜?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미래의 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대요. 도와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인데요. 저는 예,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최근에 자기주도 학습 최근에 10권을 빌려서 다 읽었어요. 자기주도 학습은 이 청소년들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특별히 공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미래의 꿈꾸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 없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성장 없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데 저는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꿈꾸게 할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된 책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퓨처 셀프는요 압도적 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오늘 전체 강의 또 책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 생각의 전환이나 또 내가 또 좋은 인사이트나 아이디어 얻었던 거 있다면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금녀 선배님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저도 이제 또 다른 데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글쓰기 지도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과거, 그러니까 각자 뭐 다르죠. 과거 몇 년 전에 돌아갈지. 그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그 글쓰기를 잠깐 써요. 그때 내가 했던 일에 관해서 이제 내가 쓰면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지금도 내가 미래에 내가 나를 지금 볼 때 굉장히 서투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나는 지금 31살 때 했던 일에 대해서 썼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서툴었죠. 세상을 네, 대하는 일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든지 뭐 평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서툴었는데 내가 이제 그 서투르면서 많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오늘 그 수업을 받으면서 위로를 하고 나니까 그때 음, 불러서 이제 음, 위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음. 나니까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막 예, 예. 자신감 뿡뿡 막 그러고 나 이제 위로받은 아주 그냥 너무나 어디서 정말 대우받는 그런 느낌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가봤다 그런 거잖아요. 미래, 과거로. 네. 예. 그래서 자, 오늘 그 강의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게 너무 공감합니다. 네, 예, 자기와의 대화 너무 좋죠. 예. 자, 안정선 선배님.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5년 전에 생각했던 저를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사실 저를 그랬거든요. 그냥 꿈은 막연하게 있었지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5년 전과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앞으로 제 5년도 오늘 말씀하신 걸 조금 참고 삼아서 좀 많은 큰 꿈을 꿔서 또 다른 모습이 많이 기대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박순애 선배님도 인사이트 아이디어 혹시 하고의 전환 있었으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막 꿈을 얘기하고 꿈을 적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 때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분들이 꿈을 적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저는 그게 가능한 건가? 막 항상 그 가만히 있었었는데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많이 네, 달라졌고 변화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미래에 나도 5년 후에 나도 지금 더 변할 수 있겠구나. 네, 다시 이제 꿈을 다시 세워서 이제 실천해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경옥 선배님도 한마디 하시죠.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강의였네요. 제가 너무 늦게 봐서 문자를 미리 어제 정도 올려주셨으면 저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을 텐데 4시 다 돼서 봐가지고 막 부랴부랴 들어왔는데 좀 이미 전개는 됐지만 오늘 그래도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용기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라. 저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서 근데 제가 도움을 요청을 정말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용기라는 게 나 용기는 있었는데 왜 도움은 요청 못했지? 이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고, 무엇보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큰 그림이 제게 분명히 있어야 요청을 하지, 그림 없이 뭘 요청하겠어요. 이제 요즘에 원튼 원트 않든 사실 제가 초등학교 교실 한 칸 한 칸에 대한 막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쪼잔하게 꿈을 꾸고 한 칸만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1학년 들어오면 한 칸만 주세요.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림은 사실 교실 12칸이 딱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구할 때마다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한 칸씩을 구한 이 쪼잔함이, 아 주여,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끝에 들어왔지만 그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아유, 너무 아, 좋습니다. 네네. 여보, 소박 먹어. 네. 소박 자, 먹어. 한번 저희가 저기 예, 누룽지를 많이 먹었더니 네. 자, 오늘 저희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요, 밖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나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너무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죠?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어, 실망하죠. 나도 다른 사람 그렇게 못 돌보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길 기대하겠어요? 그죠? 미래의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어떻게 꿈꾸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미래의 나는 내가 결정해요. 그 결정한 내가 오늘 하루를 나를 이끌어가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정말 풍성하게 인생을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행복하게, 그것도 막 보통 목표가 꿈 막 설정하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표 뛰어가다가 번아웃 된 사람들이 많아요. 꿈이 너무 커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는 대화잖아요. 단순히 꿈이 목표만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미래 내가 오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 더 큰 안목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나를 만나고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댓글, 뭐, 감사 잠깐 나눠주시고요. 이 녹화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